의뢰인의 말을 조금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결국은 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어떤 진행, 그 진행을 통해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당사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 의뢰인은 의뢰인 나름대로 이렇게 다 전달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이제 듣다가 또 놓치거나 전달해주는 자료들을 또 놓칠 수도 있고 사소한 것 하나가 소송에 있어서 어떤 승패, 결과를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들이 통상 관련 사건의 판사 또는 형사사건에서는 검사 그리고 또 법원에 계시는 실무관님들 또는 검찰에 계시는 수사관님들과의 어떤 친분을 통해서 사건을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친분을 좀 많이 과시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런 친분만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친분을 과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또는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변호사님들께서 경력이나 또는 그런 자기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굳이 그런 분들과의 친분을 과시할 그런 사정은 없을 건데 네. 그런 친분을 과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은 미진하다고 판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친분을 가지고 그런 공적인 일 처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이 미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더 부담이 되어서 공적으로 그런 친분을 활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변호사님들은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나 검사와의 친분과 정관 예우는 다른 것인가요? 이제 우리가 흔히 속칭 말하는 정관 예우는 변호사로서 생활 또는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 법원에서 오래 몸담고 계셨고 예. 또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부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에 있는 자기의 그런 전력들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고 또 재미있는 그렇죠. 내용들도 좀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알겠습니다.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님들께서 의뢰인의 말을 조금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 이분들이 결국은 또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어떤 진행, 그 진행을 통해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을 당사자가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 의뢰인은 의뢰인 나름대로 이렇게 다 전달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이제 듣다가 또 놓치거나 전달해주는 자료들을 또 놓칠 수도 있고 사소한 것 하나가 소송에 있어서 어떤 승패, 결과를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찾아갔을 때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안 놓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얘를 조금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의뢰인들께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좀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일을 맡기려고 하는 변호사와 계속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정리를 통해서 내 사건의 핵심이 뭐고 중점적인 사항이 뭐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뢰인들께서 알고 계셔야 사건이 진행됨에 있어서도 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결과가 나오고 본인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께서도 좋은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승소를 위해 의뢰인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핵심은 사실관계인가요? 사실관계인데 우리 의뢰인들이 대부분 변호사님들 찾아오실 때 많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물론 두서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인데 그래도 본인이 요구하는 그 핵심적인 상황은 본인도 스스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그 핵심적인 상황에서 내가 일을 맡긴 변호사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님들 친절하고 말씀을 좀 잘 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담을 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을 좀 잘 들어주는지 조금은 친절한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의뢰인이 소송 중에 변호사를 바꿀 수도 있나요? 앞서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네. 내가 찾는 변호사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수임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변호사하고 계속해서 내 소송을 이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뢰인과 변호사 소송 관련 것들은 우리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가 깨어지거나 네. 또는 그 신뢰관계가 어떤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누구의 책임 소재를 떠나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그 위임 계약을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변호사에게 사건을 또 맡기셔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담당 변호사가 바뀌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변호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먼저 주셨던 그 질문에 이어서 법인에 있어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님들이 좀 개인적으로 신뢰관계가 조금 형성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의심이 든다고 하면 의뢰인께서 먼저 직접 해당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를 바꿔달라 네. 이렇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쨌든 의뢰인과 변호사는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의뢰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법무법인 내부에서 담당하는 담당 변호사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 부분은 법인 내부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맡겼던 변호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인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얘기를 다 전달해 줬는데 과연 바뀐 변호사가 인수인계가 되었는지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왜 변호사가 교체되었는지 그 부분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안해 하실 수도 있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장 변호사가 바뀐다고 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사건 핵심을 의뢰인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바뀐 변호사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조금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당 법무법인에 다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위임 관계에서 위임 관계를 파기하시고 새로운 변호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